멸치아담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고 하죠. 형제를 맺고 서로 도우며 장사를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조선 선조 임금 시절 한양 종로에 김덕수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에 키도 크고 성품도 후덕한 사내였죠. 김덕수는 어려서부터 장사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점으로 시작했는데 정직하게 장사하고 손님을 정성껏 대하다 보니 점점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덕수야, 너는 정말 장사 수완이 뛰어나구나.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할 뿐입니다. 김덕수는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욕심내지 않았고 오히려 손님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애썼죠. 그런 김덕수에게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상진, 나이는 김덕수와 같은 35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박상진은 겉보기에 인상도 좋고 말씨도 정중했습니다. 김덕수는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시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고향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한양에 가져와 팔고 싶어요. 김덕수는 박상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리지요. 박상진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박상진은 정말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형님, 장사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미천도 떨어져 가고요. 박상진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나도 처음엔 잘 안 되었소. 점점 나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김덕수는 박상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함께 나누어 팔기도 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상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 김덕수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여? 우리가 남이요? 나도 자네와 같이 일하는 게 즐겁소.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김덕수의 아내 정시부인도 박상진을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떨까요? 박상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자신도 박상진을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야 좋지요. 의형제를 맺는 날 김덕수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혼자였던 인생에 진짜 형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한 형제요. 네, 저는 형님을 친형처럼 모시겠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후 박상진의 장사는 급속히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가 아낌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진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거래처들을 너에게도 소개해주겠다. 정말요? 형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형제끼리 무슨 은혜가 따로 있나? 우리 둘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소? 김덕수는 자신의 오랜 거래처들을 박상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사 비법까지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형님을 두어서요. 나도 그렇다네. 자네 같은 동생이 있어서 든든하네. 박상진의 장사가 번창하면서 그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덕수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즘 상진이네 장사가 정말 잘 되네. 네,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김덕수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님 덕분이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박상진은 이제 김덕수의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김덕수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덕수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비단 도매상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나리, 박나리가 저희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입니까? 김나리 물건은 요즘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김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진이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니. 그날 저녁 김덕수는 박상진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상진아, 도매상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박상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 장사는 경쟁이잖아요.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형제 아니냐? 서로 등을 찌르는 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형님, 너무 옛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라고요. 김덕수는 박상진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니 패기가 있을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하지만 박상진의 견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덕수의 단골 손님들에게 찾아가서 더 싼 값을 제시하기도 하고 김덕수의 물건에 흠집을 내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김덕수의 아내 정씨 부인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박나리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의심하면 안 되지 않겠소? 그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일 테니 너그럽게 봐줍시다. 김덕수는 여전히 박상진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덕수가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준비하던 중 박상진이 먼저 그 거래를 가로챈 것입니다. 상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의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니? 형님, 의형제라고 해서 제가 계속 형님 그늘에만 있어야 하나요? 그때 김덕수는 깨달았습니다. 박상진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박상진이 김덕수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우리 장사를 합치면 어떨까요? 장사를 합친다고? 네, 형님의 경험과 제 젊은 패기를 합치면 훨씬 큰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덕수는 고민했습니다. 최근 박상진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의형제였고 혹시 이번 기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합치자는 거냐? 형님이 가진 가게와 돈, 그리고 저희 물건과 거래처 모두 합쳐서 큰 상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운영은 어떻게? 당연히 형님이 큰형이니까 형님이 주도하시고 저는 도와드리는 거죠. 김덕수는 박상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재산을 모두 합치기로 했습니다. 좋다. 우리 정말 큰 장사를 해보자. 형님, 감사합니다. 박상진은 기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음험함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합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합친 자본으로 더 큰 가게를 얻고 더 많은 물건을 들여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덕수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진아, 장부를 좀 보자. 아, 형님. 장부는 제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은 큰 그림만 보시고 세세한 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박상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김덕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동생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덕수가 예전부터 거래하던 중국 상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김나리, 약속하신 물건 값은 언제 주실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달에 비단 1000피를 가져왔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거래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박상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상진은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덕수가 급히 장부를 확인해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박상진이 김덕수 몰래 온갖 거래를 하면서 빚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계약서에 김덕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진이 김덕수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것입니다. 며칠 후 박상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빚들은 다 뭐냐? 내 도장을 왜 몰래 썼어? 박상진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위험이라고? 이건 사기잖아. 사기라니요? 형님도 장사 동업자잖아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때 김덕수는 깨달았습니다. 박상진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박상진은 이미 자신의 재산은 모두 다른 곳으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김덕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김덕수는 박상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상진은 이미 관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덕수가 사업 실패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말이죠. 결국 김덕수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심지어 아내의 비녀까지 모두 빚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죠? 정씨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박상진이 김덕수의 옛 거래처들과 손님들을 모두 뺏어간 것이었습니다. 김덕수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거래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박상진은 이렇게 말하며 김덕수의 신용까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김덕수 부부는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정씨 부인의 고향인 경상도 안동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괜찮아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씨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김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웃음이 많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졌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덕수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꼭 올 거야. 자넨 충분히 일어서고도 남을 사람이네. 그렇게 김덕수는 안동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박상진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동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인이었던 김덕수가 이제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요. 알아요. 당신은 잘 해낼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씨 부인은 남편을 믿어주었습니다. 김덕수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장사 공부를 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특산품들을 연구하고 어떤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인기가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이 안동포는 정말 질이 좋군. 한양에서는 비싸게 팔릴 텐데. 김덕수는 안동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김덕수는 작은 자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에서 번 돈과 처가의 도움으로 말이죠. 그때부터 김덕수는 조심스럽게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동포를 대구로 가져가 파는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안동포 질이 정말 좋네요. 네, 직접 엄선한 것들입니다. 김덕수의 옛 실력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장사 방식은 여전히 통했습니다. 몇 년 더 지나자 김덕수는 경상도 일대에서 꽤 알려진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에게 당한 일을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제법 살만해진 것 같소. 맞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김덕수는 여전히 한양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에게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날이 한양에서 온 상인이 박상진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더군요. 박상진이라고요? 김덕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요즘 한양에서 큰 상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너무 욕심이 많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김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상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상인 말로는 박상진이 여러 사람들을 속여서 사업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수가 많다고들 하더군요. 김덕수는 기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박상진의 악행이 쌓이고 있었고 조만간 그 결과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어. 정말요? 하지만 아직 우린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에요. 이제 때가 왔어요. 김덕수는 10년 동안 안동에서 쌓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한양 진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에게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양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박상진의 현재 상황, 그의 거래처들 그리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꼼꼼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박상진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만 빚도 많고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세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김덕수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박상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이 내게 했던 그 치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가 나를 속였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겠어. 김덕수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90년 봄, 김덕수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날 때와는 달리 이제는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정말 한양에 얼마만이에요. 옛날 생각이 스쳐가네요. 그렇소. 예전에 우리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소. 정씨 부인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시 일어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덕수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박상진의 근황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박상진은 예상대로 큰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로에 큰 가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중국과의 무역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가 예상했던 대로 박상진의 평판은 바닥이었습니다. 박상진이라고? 그 사람 조심해야 해. 나도 그놈 때문에 큰 손해 봤거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라니까요. 박상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했는지 김덕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진, 이제 네 차례다. 김덕수는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덕수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겼습니다. 이름도 김동수로 바꾸고 경상도에서 올라온 새로운 상인으로 행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도 안동에서 올라온 김동수라고 합니다. 김덕수는 박상진의 가게 근처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가져온 특산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동포는 정말 질이 좋네요. 네, 직접 엄선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김덕수의 가게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정직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파는 신뢰할 만한 상인이라고 말이죠. 몇 달 후 드디어 박상진이 김덕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근처에서 장사하는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김덕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박상진의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김나리,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저 그렇습니다. 아직 한양이 낯설어서요. 그러시군요. 혹시 더 큰 장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은 여전히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인을 보면 접근해서 이용하려는 것이죠. 정말요? 고맙습니다. 김덕수는 순진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 후로 박상진은 자주 김덕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분을 쌓으려고 애썼습니다. 김나리,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박상진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전 박상진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이 모든 것을 도와줬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나요? 비결이 있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덕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과감한 결단이라니. 남을 배신하는 것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시네요. 김나리 같은 분이라면 분명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큰 사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상진이 본격적으로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사업이라고요? 네, 중국 무역 같은 거 말이에요. 자본만 있으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김덕수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파트너가 되면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박상진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김덕수가 함정을 파는 쪽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릴게요. 박상진은 15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았습니다. 좋아, 게임을 시작해보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박상진은 김덕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덕수는 박상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나리 그 파트너 이야기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박상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박상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사냥감이라는 것을요. 김덕수는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의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와 박상진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덕수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박나리, 제가 가져온 자본과 물건들입니다. 김덕수는 15년간 안동에서 모은 상당한 재산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상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오, 이 정도라면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모두 박나리를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덕수가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자신의 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상진이 예전에 속였던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박상진에게 당했던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힘을 합쳐야죠. 저도 그놈 때문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되찾아야죠. 김덕수는 박상진의 피해자들을 규합해서 비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박상진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나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추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추가 투자금이요? 네, 중국 상인들이 갑자기 조건을 바꿨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김덕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있는 것의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상진은 김덕수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덕수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박상진은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며칠 후 박상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관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박상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관가의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상진님이시죠? 당신 앞으로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들어왔습니다. 사기라니요? 저는 정당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김덕수를 비롯해서 수십 명의 재산을 가로챈 증거 말입니다. 박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덕수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덕수라고요? 그 사람은 15년 전에 15년 전에 당신이 속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은 그 김덕수 맞습니다. 그때 김덕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동수가 아닌 진짜 김덕수로서 말이죠. 박상진, 오랜만이야. 박상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덕수, 네가 어떻게 여길? 너에게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난 15년을 기다렸다. 그럼 김동수라는 이름은? 너를 속이기 위한 모두 가짜 이름이었지. 박상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김덕수의 덫에 빠진 것을요. 하지만 나는 네 돈을 건드리지 않았어. 돈? 나는 돈 때문에 복수하는 게 아니야. 김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내 신뢰를 이용한 것, 내 도장을 도용한 것, 그리고 내 신용을 망가뜨린 것.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15년을 칼을 갈았다. 김덕수는 박상진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이 속인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네가 감옥에 가서 15년 전 내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맛보게 될 거야. 박상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5년 전에도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애원했었어. 하지만 넌 나를 비웃으며 모든 걸 빼앗아갔지. 김덕수는 박상진의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박상진은 사기죄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인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김덕수는 박상진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박상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김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진 때문에 포기했던 돈을 다시 받게 되다니 답답했던 가슴이 이제야 시원해집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김덕수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결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몇 년 후 박상진은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덕수는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장사꾼으로 말이죠.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그렇소.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날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소. 김덕수는 정씨 부인과 함께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덕수와 박상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믿었던 의형제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김덕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15년을 기다리며 복수를 준비한 그 긴 세월. 정말 대단한 인내력이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박상진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뒷간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정이 두터운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이 끼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사람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의지하기보다 내 중심을 잘 잡고 여유를 남겨두고 관계를 해야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덕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끈기.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구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